이게 일단 수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리스크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잘못하면 수입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전부 내 돈 내고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수입이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률로 봤을 때 거의 90%는 맞아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수입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걸 요청해야겠구나, 나는 이런 걸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외국 물건 수입은 뭔가 잘 알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내가 하다가 뭔가 큰일이 나버릴 것 같고, 큰맘 먹고 하려니 무섭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입 단계별 안내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상품별로 수입 단계를 10단계로 잘게 쪼개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수입 단계별 안내서 시리즈 첫 번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리즈 1편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 봤더니 핫한 상품 중에 핸드폰 케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만큼 판매자분들도 많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수입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걸 요청해야겠구나, 나는 이런 걸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수입자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했을 때 싸게 사오기 위해서 엄청난 검색의 발품을 팔게 될 거고요. 이렇게 찾아낸 내 새끼 같은 이 물건 가격에 더해지는 가격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이 물건 가격에 더해지는 비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은 한국까지 물건을 가져오는 데 드는 물류비가 되겠고요. 또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비용은 인증 비용입니다. 여기서 1단계가 시작됩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건 실무에서는 수입 요건이라고 하고, 법적인 용어로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바르고 전기 사용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국민의 안전에 깊이 관여될 수 있는 물건들은 안전성을 확보해라 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물건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KC 인증 마크를 받거나 아니면 식약처 같은 곳에서 검사를 받고 OK를 결과적으로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비용이나 기간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 대상, 그러니까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에 수입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기껏 물건 애써서 찾아놨더니 이 수입 요건 갖추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이거를 내고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요건이 있는 물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입 요건이 있다 없다를 종합적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전기 제품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린이용품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있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알려주는 곳은 없단 말이죠. 이게 일단 수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리스크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잘못하면 수입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전부 내 돈 내고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수입이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률로 봤을 때 거의 90%는 맞아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핸드폰 케이스에 이런 수입 요건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관세법령 정보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엽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여기서 세계 HS 품목분류 국내 사례로 들어가셔서 검색어 넣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걸 넣어보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검색어가 들어간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이랑 같거나 가장 유사한 거를 찾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결정 3번이랑 물품 설명인데요. 결정 3번에 보시면 391690-90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물품 개요를 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핸드폰 옆면, 뒷면을 보호해 주는 거래요. 내가 찾은 거랑 같습니다. 그럼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에도
이 세 번 3916909000이 적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게 플라스틱이 아니면 달라지니까 더 찾으셔야 됩니다. 이 번호는 HS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번호고 앞에 6자리는 전 세계 공통, 우리나라는 이걸 더 세분화해서 10자리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 번호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 세관에서 이거 요건 있으니까 인증서 있는지 봐야겠다. 아니면 식약처 가서 검사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번호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HS 코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추후에도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HS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1타 쌍피도 아니고 1타 3P를 해보겠습니다. 관세율도 확인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지도 찾고 또 아주 중요한 라벨 표시도 볼게요. 같은 사이트 관세법령 정부 포털에서 똑같이 세계 HS 여기서 관세율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 번 앞에 두 자리 39를 먼저 찾아요. 3916909000은 39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3916이 있는 거고 이 3916 안에는 3916.90이 있고 그 안에 3916909000이 있는 거거든요. 자, 39로 가서 그 안에서 3916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3916909000으로 갔더니 품목 번호가 나오고 그 아래 세율이 나오죠. 세율 바로 위를 보세요. 원산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원산지 표시 대상 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물건 수입하려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원산지 국가를 꼭 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통관을 할 때 이거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으면 작업을 하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는 과징금도 부과를 해요. 과징금이 10%나 되고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세율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로 AC라고 나와 있죠. 기본 세율이랑 WTO 협정 세율인데 각각 8%, 6.5%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되고 6.5%의 관세율이 적용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FTA가 많이 체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중국에서 수입할 거다. 근데 한중 FTA가 되어 있으니까 FTA로 세금 혜택 볼 수 없나? 이것까지도 보는 겁니다. 세율에서 밑으로 쭉 찾아봐요. 한중 FTA 협정 세율이라고 적힌 거를요. 쭉 봤더니 한중 FTA는 2.1%예요.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싶죠. 그러려면 중국의 수출자한테 야, 나 한중 FTA용 원산 증명서 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서류가 없으면 6.5%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원산지 표시랑 관세율도 봤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되는 수입 요건. 이거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아래에 요건사항이라고 나오죠. 이 중에서 수입, 그 중에서도 세관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는 건데요. 보니까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입식품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린이 제품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도 아니고 식품이나 식품을 담는 그릇도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해당되는 수입 요건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혼자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거나 전문적인 사람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겠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해결이 됐어요. 인증은 없다. 그럼 싸게 사려면 그 다음은 물건 가격. 해외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격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찾아야 되겠죠. 우선 해외 판매처들을 찾아야 됩니다. 해외 판매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찾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알리바바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디자인도 보고 가격도 보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몇 개 골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비슷한 사진을 놓고 가격이 다른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상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MOQ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사진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조자도 있을 것이고, 제조자의 상품을 유통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제조사는 저기 어느 공장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잘 팔린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간혹 무작정 싸다고 주문을 하면 공짜로 주기도 민망한 그런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내밀한 속사정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가격에 퀄리티 높은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가격을 확인해 봅니다. 가격이 맞아야 퀄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샘플을 주문하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꼭 말을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수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네 MOQ가 몇 개야? 1000개 기준. 이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1000개로 하겠습니다. 자, 1000개 기준으로 EXW, FOB, CIF, DAP 가격을 좀 알려줘. 인천항 도착이고 최종 도착지 주소는 어디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받아보시면 공장도 가격은 얼마인지, 중국 항구에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면 얼마인지, 한국 인천항까지 갖다 주면 얼마인지, 내가 원하는 한국 주소지로 갖다 주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한국 주소지까지 갖다 주더라도 세관 통관하고 세금 납부하고 이런 거는 전부 내가, 수입자인 내가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격을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이유가 제일 저렴한 가격을 찾으려는 거거든요. 이 판매자한테서 내가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결국 한국까지 오는데 물류비가 들어갈 텐데, 중국 판매자가 찾는 포워딩이 더 저렴한지 아니면 내가 알아보는 포워딩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를 해보고 더 나은 걸로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나도 포워딩한테 운임 견적을 받아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출발지 도착지는 기본이고요. 내가 1000개를 주문한다고 했을 때 이걸 몇 개로 포장을 할 건지, 예를 들면 팔레트 2개로 만들 건지, 이런 포장 개수하고 총중량, 부피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정보는 해외 판매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0개 주문하게 되면 대략적인 포장 개수, 총중량, CBM 알려줘. EXW로 하면 픽업지 주소지가 어떻게 돼? 그리고 제일 가까운 항구 어딘지 항구 이름 알려줘. 이렇게 확인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포워딩이나 소개받은 포워딩 아니면 검색으로 알아본 곳에 물어보고 해외 판매자가 제시한 포워딩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항까지 수출자가 물건을 도착을 시켜주는데 10,000불을 달라고 했고 중국 항구까지 갖다 주는 비용이 9,000불이라고 했으면 중국 포워딩은 1,000불을 불렀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견적이 1,000불 이하면 내가 포워딩을 선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총 4가지 질문을 내가 판매자한테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MOQ는 컬러별로 500개야. 1000개 기준으로 EXW는 총 1280불, FOB는 1550불, CIF는 1650불, DAP는 1950불이야. 그리고 1000개 기준으로 열상자 50kg, 0.5 CBM이고 주소는 어디고 항구는 심천 포트야. 이제 포워딩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제일 나은 금액으로 고르면 되는데요. 운임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XW 700불, FOB 500불, CIF는 포워딩이 해상운송 핸들링을 하지 않는 거라서 견적 요청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EXW로 했을 때 중국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 1280에다가 포워딩이 준 견적 700을 합해보면 1980이 나와요. FOB로 했을 때는 중국 판매자 제시 금액 1550에 포워딩이 준 견적 500을 더하면 2050이 나오고요. 그럼 EXW가 낫겠죠. 근데 중국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을 보니까 CIF가 1600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싸 보여요. CIF는 인천항까지 물건 갖다 주면서 물건에 손상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까지 판매자가 지불을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들어갑니다. 많은 수입 초보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해외 판매자한테 CIF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물건이 딱 도착한 다음에 포워딩한테서 몇십만 원씩 청구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해외 판매자가 운임을 다 냈는데 말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항공권 결제하시죠. 그 결제 금액에 보면 비행기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공항 이용료, 유가 일정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도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배싹보다 더 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CIF로 해외 판매자한테 견적을 받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도차지는 대략 얼마나 나올는지 확인해서 알려줘 라고요. 자, 별표 5개. 이 부분은 초보 수입자라면 별표 5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DAP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통관만 우리 수입자가 하면 항구에 통관하는 동안에 물건 놔두는 곳, 창고비랑 세관 처리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소지까지 물건 운송하는 것까지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DAP가 아닌 거는요, 대부분 항구에서 창고비가 나온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입 요건 있는지도 확인했고 물건 가격이랑 대략적인 국제 운송 물류 견적까지 받았어요. 이제 물건을 체크해야겠죠. 인터넷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 물건을 받아봤을 때 색상이나 재질, 퀄리티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천지 차이인 것들도 엄청 많아요. 요즘 뭐 알리나 테무가 엄청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후기 보면 재밌는 거 정말 참 많거든요. 쓰레기가 왔다든가 아니 뭐 물건이 와야 후기를 쓰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샘플을 받아봐야 됩니다. 샘플은요, 가격이 완전 하늘 땅으로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땅은 어떤 경우냐면 샘플을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운송비, 비행기 값만 내라고 하고요. 하늘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공장인데 너가 원하는 샘플 하나만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설비를 돌리면 일정 수량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에 200불에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가 본물량 주문을 하면 그 금액만큼 빼고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판매자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샘플을 내가 한 군데에서만 받을 게 아니에요. 비슷한 핸드폰 케이스가 엄청 많고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물론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격 물어보고 했을 때 애가 좀 상대방이 빠릿빠릿하고 답변도 명료하게 잘해서 이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속 터져 죽을 일은 없겠다 하는 그런 곳을 몇 군데를 골랐어요. 물론 고르는 기준은 더 있습니다. 그 기준은 추후 다른 물건 수입 예시 영상에서 하나씩 더 풀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몇 군데를 골라서 샘플을 받는다. 뭐 3군데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3군데에 최소 항공료만큼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걸러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겠죠. 우선은 1단계에서 우리가 한중 FTA를 하면 관세율이 낮아지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FTA 원사인 증명서 제공이 가능한가? 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FTA 원사인 증명서 가능한가 외에 내가 파일 보내주면 그대로 라벨링을 해줄 수 있나요? MOQ 이상이라서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건 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없는지 진짜 맞는지 또는 라벨링, 포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추가 비용 없는 거 맞죠? 또 여분의 컬러 박스, 포장 박스죠. 이런 건 얼마나 보내줄 수 있나요? 리드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외에도 더 자세하게 확인할 것들이 많겠지만 우선은 첫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운 곳에 샘플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샘플을 받을 때 만약 공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정상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때 얼마인지가 서류에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과세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250불 이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총 2군데의 샘플을 요청을 했고 각각 한국에 도착했을 때까지 비용이 50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2건에 대해서는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